안녕하세요. 저는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섬유근육통투병 10년차 김마음입니다. 현재는 병원약을 대체해서 다른 걸 먹고 있지만 오늘은 그동안 제가 섬유근육통 증상들 때문에 복용했던 약 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랜 시간 혼자 건강과 관련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하며 대체제를 찾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약물에 의존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차차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그동안 먹은 약이 너무 많아서 이미 이름을 잊은 약도 꽤 있고 일일이 나열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예전에 복용했던 약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아서 직접 보여드릴 수 없는 약도 있거든요. 그런 약은 최대한 비슷한 종류의 약으로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첫째 진통제, 둘째 장염약, 셋째 감기약, 넷째 우울증약, 다섯 번째 근육 이완제 이렇게 5가지고요. 진통제 얘기를 하기 전에 비록 복용했던 건 아니지만 몸에 바르거나 붙였던 제품들도 잠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무식한 방법인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진통제를 먹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눈, 코, 입, 볼, 귀만 빼놓고 온몸에 로시덴 겔이나 맨소레담 로션, 파스를 바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근육, 관절, 류마티스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긴 했지만 제 통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타박상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었고 심부 근육, 뼈, 인대, 힘줄, 지방 조직 등이 아팠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당 제품들을 계속해서 몸에 발랐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했을까 싶으면서도 오죽 아팠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과거의 제 자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로시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참을만 한데 맨소레담은 통증 있는 부위에 바르면 자결감과 그 발열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너무 아파서 울면서 발라놓고 제가 다음에 또 바르고 있더라고요.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통증을 맨소레담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통증으로 덮으면서 버텨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진통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진통제는 크게 이부프로펜 계열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을 진통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타이레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지금 굳이 이부프로펜이라고 강조하며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부프로펜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가 저에게 잘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부프로펜의 이름을 딴 부르펜이라는 해열 진통제 시럽이 워낙 유명해서 그래도 이부프로펜은 비교적 익숙하실 텐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 각 계열의 특징과 대표적인 제품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알았던 건 아니고 타이레놀을 먹을 때 효과가 없길래 찾아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복용 시 해열과 진통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판피린, 판코레이, 챔프 빨간색 등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입니다. 두통 완화나 해열은 물론 근육통, 신경통, 월경통, 염좌통, 치통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신장에는 무리가 덜 가지만 염증을 감소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류마티즘에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지엔, 그나렌, 에드빌, 챔프 파란색, 브루펜 시럽 등이 있고요.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하게 해열 진통 효과를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류마티즘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훨씬 더 효과를 봤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에 비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침 작년까지 복용했던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 에드빌이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특히 눈이 아플 때 그리고 목과 어깨가 함께 아픈 두통이 찾아올 때
3-4시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진통제의 힘을 빌리곤 했었는데요. 아주 심했을 때는 3일을 연달아 복용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400mg짜리를 먹었었는데요. 2차로 섬유근육통 확진을 받던 중에 대학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거의 모든 증상을 갖고 있는 데다 정도도 꽤 심한 편인데 그동안 이 통증을 어떻게 버텨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프로펜 400mg짜리를 정 못 참겠을 때만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용량이 너무 높은 데다 계속 복용하면 그 약은 살도 많이 찌고 몸도 많이 붓게 때문에 아플 때 너무 힘들게 그냥 참지 말고 중증 암 환자들에게 보통 처방되는 약이긴 하지만 차라리 마약성 진통제를 아예 한 통을 통째로 처방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 약통을 만지작거리다 처음에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먹었지만 나중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진통제는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기존 용량의 절반짜리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가을 이후로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어서 현재는 전혀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끊게 됐는지 그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은 스타빅이라는 장염약인데요. 원래 이름은 스맥타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염이 섬유근육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섬유근육통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고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력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70%를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바로 장인데요. 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 지나치는 그저 그런 구불거리는 기나긴 길이 절대 아니죠. 심지어 장 건강은 집중력, 치매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비록 섬유근육통은 아니지만 제 친구도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장이 정말 약해요. 주변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 치고 장이 튼튼한 분들을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자주 체하거나 늘 더부룩하다거나 소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은 감기도 쉽게 걸리고 잔병 치레도 확실히 잦은 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염에 정말 자주 걸렸었는데요. 매번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다가 이 패턴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연치유의 힘을 믿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20대 중반에 그냥 버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증상이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한밤중에 응급실로 가야 했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 입원해봤자 어차피 장염은 금식이 가장 중요한 치유법이고 집에서 쉬면서 금식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셨던 스맥타라는 약이 마침 약국에 갔었을 때 약사님께 처방 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이거다 싶더라고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빨리 먹는 것도 아닌데 저만 장염에 걸리는 일이 정말 자주 있었거든요. 장염기가 스멀스멀 올랑말랑할 때 병원 가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구비해뒀다가 이 약을 먹으면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성분이라는 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복용했던 약 중에 가장 고마운 약이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이나 빈도만 좀 줄였을 뿐 완전히 끊지 않은 유일한 약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약은 감기약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복용했던 감기약은 테라플루입니다. 테라플루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기약인데 감기약을 가루의 형태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도록 만들어진 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거나 약국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그냥 테라플루였고 낮, 밤, 그러니까 데이, 나이트 타입으로 나눠져만 나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콜드앤코크 버전까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타임보다 나이트타임이 맛도 더 있었고
효과가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약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트 타임을 먹으면 쉽게 졸릴 거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테라플루의 단점은 감기에 이미 걸린 후에 먹으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감기약이 섬유근육통과 완전 무관하지 않은 이유 역시 면역력 때문인데요. 저는 면역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감기 걸린 사람을 만난 날에는 10번 중에 8번은 어김없이 옮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는 일단 감기에 한번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한 1, 2주 정도 앓는 걸 축농증까지 있어서 2달을 꼬박 앓아야 했어요. 감기에 한번 옮으면 1년에 6분의 1을 고생하다 보니 초반에 잡는 게 저에겐 정말 중요했거든요. 일단 걸리고 난 후에는 병원에 가도 이렇게 크게 차도를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우연히 감기 초반이었을 때 왜 목이 또 따끔거리지? 칼칼한데? 싶었을 때 마침 옆에 테라플루가 있어서 그냥 호기심에 마시고 잤거든요. 다음날 감기가 악화되지 않고 가라앉는 걸 여러 번 경험한 후에 또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초반에 이 증상을 잡으면서 덜 고생하게 해준 고마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감기가 시작된 후에는 마셔봤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극 초반에만 효과를 봤던 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 약입니다. 우울증 약은 섬유근육통을 2번째로 확진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마약성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처방해 주실 때 함께 주셨던 약인데요. 우울증 약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먹어야 점차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그저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까지는 계속 복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차츰 주기를 늘리면서 천천히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이완제도 저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던 약이었어요. 나의 섬유근육통 이야기 3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취통증의학과에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서 그 주사도 목과 어깨에 수십 방을 맞아봤지만 주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목이 굳었었고 약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제가 섬유근육통을 앓은 후에 가장 장기간 또 가장 많이 복용했던 약은 이부프로펜 액상 타입 200mg짜리와 스타빅 장염약, 또 테라플루 콜드앤코프 나이트 타임 이렇게 3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작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 우울증, 근육 이완제 등의 약은 제가 복용을 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셨다고 해도 무방하니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한 분에게라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